안녕하십니까.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의 표창균 실장입니다. 제가 북한 ICT 현황에 관련된 연구를 간단하게 북한 정보통신 정책, 기반, 서비스, 인력 현황 연구를 작년 2019년에 진행했던 가지고 연구 관련된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 내용은 연구의 개요 전반적인 내용으로부터 추진 활동에 대한 성과, 그리고 북한 ICT 주요 현황 에 대해서 한 5가지 패러글랍 중심으로 소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결론 및 시사점 중심으로 간단하게 언급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개요입니다. 연구 개요는 전반적인 연구 배경으로부터 필요성, 그 다음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진행했으며 주요 내용은 어떤 것들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남북 정상이 판문점 선언을 2018년 4월 27일 날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때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으로 역사적 전환이 마련되는 주요 시점으로 인식되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남북 단일 시장 형성과 경협에 관련된 경제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남북 경제 협력에 따른 경제 효과와 관련 수요 발생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투자비가 63.5조 정도 20년간 추산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는 한국 경제 성장률에 있어서 평균 4.6% 이상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서 북한의 주요 인프라 건설 사업비가 상당한 규모로 추정될 것이며, 이에 따라서 남북 경제 협력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인식도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에 대한 것들도 상당히 준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봤을 때 북한의 ICT 관련된 현황을 파악하게 된 것은 ICT 분야의 경제 가능성과 경제 협력의 가능성과 그다음에 이에 따라서 인프라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ICT 관련된 인프라에 대한 중요성을 정확하게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영향이 있는지,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이때 ICT 관련된 기술들, 현황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들, 프로세스를 전반적으로 이해한다면 이것은 바로 경쟁력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 요소로 발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북한이 어떤 형태의 ICT 현황, 인프라 현황 이런 것들 전반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협력해 나간다면 보다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실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우위를 점하고 발전할 수 있는 주요 계기이기 때문에 관련 연구에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북한에 대한 ICT 정보가 관련뿐만 아니라 경제 협력에 있어서 준비 방안에 있어서 상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했었는데요. 최근에 알고 계시다시피 북한 ICT 현황이 도대체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런 자료들이 최신 자료인지, 언제 확인된 자료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당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정보의 현행화라든가 정보를 체계화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제적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서 ICT 분야 남북 교류 협력 활성화에 실질적인 모습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구에 대한 전반적인 목표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본 연구의 목표는 남북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ICT 분야의 현황을 최신하자. 이런 측면에서 북한의 ICT 정책과 법제도, 현황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조사와 분석을 하고, 아울러서 북한의 ICT 분야 쪽 주요 산업 현황을 조사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하고 어떤 부분이 강점이고 어떤 부분이 협력을 해야 나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서 현실적인 실태 파악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단계별로 우리가 교류를 어떤 형태로 협력해 나가는지, 우리가 나름대로 준비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인 어떤 사업들을 발굴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소요를 도출해 나간다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먼저 필요한 북한의 실태를 먼저 인식을 하고, 실태를 파악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식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연구였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구체적으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두 번째 연구 추진 활동과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 대한 ICT 정보 수집을 하는 활동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관련돼서
유관 연구기관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으로 식별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저희는 유관 연구기관에 대해서 코어를 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협력을 했고요. 북한에 대한 기존 정보뿐만 아니라 최근 동향 수집을 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을 식별하고 관련 기관의 협조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유관기관은 키스티를 비롯하여 다양한 연구기관에서 지금까지 북한에 관련된 연구했던 역량들을 충분히 식별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종 보고서, 전문가들을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했으며 실제로 이분들을 통해서 수집된 자료라든가 최근에 북한에서 언론 매체를 통해서 나오는 간행물들을 수집을 해서 관련 내용들을 하나씩 검토하고 분석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집된 주요 자료들은 유관 연구기관에서 관련된 보고서들을 수집을 했고요. 이때는 북한 산업 관련해서 총 186건 정도 수집을 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하였고, 아울러 유엔이라든가 관련된 ITU라든가 국제기구에서 나오는 통계 자료들을 수집해서 최신 자료를 수집해서 북한에 대한 현황들을 검증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했습니다. 아울러서 언론 매체라든가 간행물들을 전체적으로 수집을 해서 스크립 자료들을 전반적인 것을 분석을 하고 북한 특수 자료를 수집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전체 연구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광명 백과사전이라든가 북한 국가규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북한이 어떤 내용들을 인식하고 있고 어떤 자료들을 실질적으로 활용했는지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이걸 통해서 연구 결과물로서 보여지는 주요 내용들은 북한의 정책 및 법제도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었고 현재 어떤 것이 운영되고 있는지를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요. 그 다음에 북한의 ICT 산업에 대한 동향에 있어서 주요 정책과 지표, 그 다음에 유무선에 대한 통신 서비스 현황, 통신 인프라 구축이 어떻게 되어 있고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이 어떤 서비스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기술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코어하는 연구 네트워크 이런 연구 전문가들이 연구 추진에 대한 효율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시사점을 도출했는데요. 지속적으로 남북 교류 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현재 관련된 유관기관의 협력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북한에 관련된 실태 조사 관련된 내용들을 서로 공유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았냐, 그런 성과를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수집된 자료들은 분명히 DB화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것들이 최신화되는 자료들을 추가적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해서 활용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런 추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본론인 북한 ICT 주요 현황에 대해서 북한 ICT에 관련된 정책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관련 법규, 그다음에 이와 관련돼서 기관들, 그다음에 산업은 어떤 형태로 전개되고 있으며 어떤 실태로 발전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교육과 인재 양성은 어떤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지 5개 패러글라프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한 ICT 관련 주요 정책 현황입니다. 북한의 과학기술 정책 동향을 먼저 파악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북한은 김정은 중심으로 이제 제가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면 사회주의 경제강국 건설, 그리고 김정은만의 특유의 과학기술 강국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강국 구상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의 실용적인 노선을 선택했는데요. 선차적으로 과학기술 강국 건설에 필요한 부분을 지능정보기술을 보다 더 강화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시면 첨단 과학기술 분야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핵심 기초기술인 정보기술, IT 분야, 그 다음에 나노기술, 생명공학, BT, 과학기술, 예를 들어서 이런 신소재라든가 신에너지, 우주기술, 핵기술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를 특히 강조하는 형태로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과학기술 발전은 5개년 계획 수립을 해서 북한의 경제를 지식경제, 과학기술 집약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기초과학과 첨단기술 산업발전, 그다음에 경제의 CNC화를 강조하고 국가적 투자와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형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특징을 첫 번째 보면 지식경제강국 건설, 그다음에 두 번째 전민과학기술인 인재화, 그다음에 새세기 산업혁명을 강조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북한이
ICT 발전 정책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식별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속적인 ICT 발전과 육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과학의 해를 지정하고 이후에 과학의 해를 지정한 이후에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 강성대국 건설 전략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으며 ICT 분야의 발전을 핵심 전략 및 과제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특징을 먼저 간단하게 보면은 지식 경제 강국을 위한 ICT에 집중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중시 사상을 계승하고 전 정권에서 구축된 정보기술 및 인프라를 토대로 정보 응용 기술의 확대 발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두 번째 특징으로서는 인프라 구축을 확대하고 있고 과학기술망을 보급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전국 단일망 형태로 구축, 확대하고 각 기술의 전당을 통해 전자정보의 생산 확대를 촉진하는 형태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두 번째 특징은 이동통신 서비스 및 정보기기 생산을 확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발전의 수반으로서 이동전화 서비스 확대를 위해 제2, 제3 이동통신사를 선정하고 핸드폰 공장을 설립해 중계기도 생산하면서 독자적인 이동통신 추진 역량을 확보하는 정책을 구사하고 있는 것을 식별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 특징으로서는 디지털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ICT 부분의 응용 기술의 발전으로 기존의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디지털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해지면서 북한 주민의 문화생활의 변화와 온라인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디지털 방송이라든가 온라인 시장 전자상거래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와 같이 여기에서도 활발하게 서비스가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북한 ICT 관련된 법규를 전체적으로 해봤는데요. 북한 ICT 관련된 법규는 좀 법제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법제를 통해서 정보 환경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특별할 수가 있는데, 발전하는 정보화 산업에 대응하여 정보화 관련 법들을 제정, 수정, 보충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구체화되는 역할, 의무, 통제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부화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슬라이드를 참고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북한 ICT 관련된 주요 기관들을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명확하게 식별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북한의 내각 중심으로 ICT 전담기관을 구성하여 효율적으로 통일적인 정보화 추진 체계가 구축됨을 알 수 있습니다. 국가과학원, 최신성, 그다음에 전자공업성, 그다음에 교육위원회가 있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이 최신성은 통신, 우편, 방송사업 등 ICT 산업을 전담하고 있고, 우편국, 최신관리국, 최신소 등을 관장하면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조직으로서 당의 노선과 정책의 정당성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자공업성은 전자제품 개발, 그다음에 자동화 설계, 기계장비의 CNC화 추진 등 산업, 기술적 차원에서의 전자 및 정보과학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국가 주도의 전자공업 육성과 정보화 자동화 기반 마련의 역할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과학원은 과학기술 행정 지도기관으로서 연구기관을 통합, 관리, 지도하고 핵심 첨단 기술 연구에 역량을 집중해 경제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함으로써 경제성장의 견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교육위원회는 교육 부분에 관련된 정책과 집행과 교육 행정을 총괄하여서 인적 자원을 통한 정보화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역할을 확대하고 있고, 전문인 양성에 집중하고 있는 형태의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서포팅하는 조직으로서 ICT 관련 전문기관이 있는데요. 조선컴퓨터센터라든가 평양정보기술국, 그다음에 첨단과학연구원의 정보기술연구소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관련된 내용들을 장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정보 관련된 서비스라든가 그다음에 컴퓨터 운용에 관련된 전반적인 개발, 자동화, 사무자동화, 경영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역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나눠지고 있는데요. 향후 이런 기관들의 역할들을 통해서 우리가 협력할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식별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국가정보화국, 그다음에 기술교육사 및 교류소가 별도로 구성되어서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간단하게 제가 통신 인프라를 중심으로 북한의 이동통신 현황과 그다음에 유선통신 현황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이동통신 현황입니다. 북한의 이동통신은 최근에 아시는 바와 같이 북한의 이동통신 산업은 자유시장 체제로 전환 및 김정은 위원장이 무역 활성화 정책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선정하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는데요. 시장 경제가 발전하면서 휴대폰 등의 정보기기 사용자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본 장표 보신 바와 같이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동통신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은 현재 ITU 자료에 근거해서 보면 2023년까지 한 20%까지 도달하여 상당한 수가 가입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에 따라 시장에서의 보급률도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동통신 발전 과정을 보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초에 오라스콤이 사업 독점권을 획득한 이후에 2012년에 사업 독점권이 만료되는 시점 이전에 2011년에 강성네트라고 하는 제2 이동통신 사업자를 출범하고 그 뒤에 국영기업인 별을 제3 이동통신 사업자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이동통신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한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동통신 인프라에 관련된 통합 품질 측면에서 저희가 되게 궁금해할 수 있는데요. 이동전화 기지국은 도시당 한 개소를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이렇게 당에서 설계하였는데, 평양시와 지방의 군 단위를 포함한 모든 지역에 기지국이 설치가 되어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것은 장표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선 인트라넷망 및 서비스가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전 세계가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만 북한은 자체 인트라넷이라고 하는 자체 내부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선 인터넷망을 인트라넷망 형태로 해서 현재 평양 중심부에서 서비스하고 있는데요. 데이터 속도가 최대 70Mbps급으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고, 다양한 서비스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 가입자 현황은 보시는 바와 같이 북한 사회의 경제활동 변화에 따라서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일부 통계기관의 통계 자료에 보면 조금 상이할 수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점점 더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지고 있고,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가 있는 것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궁금할 수 있는 게 또한 이제 이동통신 요금 체계인데요. 이동통신 요금에 관련된 부분은 1차 이동통신 도입기, 그 다음에 정보통신 재기한 2차와 스마트 보급이 시작된 시기로 구분해서 기본적으로 구분할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선불요금제 형태로 이제 운용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통신 요금 체계는 기본 데이터 통신 요금제는 총 5개 분류 카테고리로 구성해서 가입비, 사용료, 무료 사용량, 추가 금액 등이 일부 있는데, 이건 분류별로 좀 차이가 있고 기본적으로 전부 다 선불요금제 형태로 운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북한의 유선통신 현황에 관련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유선통신망은 우리는 지금 현재 IP 전화기를 형태로 쓰고 있는 데가 대부분인데요. PSTN 방식으로 회선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여기에 서비스에 대한 제공이 전반적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봤을 때 높은 설치비와 유지비, 긴 설치기간, 이동통신 서비스 확산과 IP 전화 상향 등의 보급이 전체적으로는 지체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유선 전화 가입자 수는 ITU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118만 명이었고, 보급률은 인구 100명당 한 4.63명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내 전화 현황을 보면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통신 서비스를 위해 인프라 구축이 아닌 공공의 행정 수요 중심으로 구축되었으며 120만 전화 회선의 약 10% 정도가 일반 주민에게 할당되고 있는데 높은 설치비와 가입비로 일부 제약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의 전화 현황으로서는 지방도시와 지방도시 간의 직접 연결 형태가 아니라 평양을 중심으로 한 스타형 형태의 통신망을 가지고 있고, 이 통신망을 전체주 취합해서 다시 지방으로 분산하는 형태로 연결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국제전화 연결에 관련된 사항으로서는 기본적으로 러시아, 중국을 경유하는 간접 통신망 구조이며 10개국이 직통 전화망을 보유하고 있고 290여 회선이 운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과 통화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압록강과 두만강 인근의 중국의 기지국을 통해서 이동 전화기를 이용하여 중국과 한국 국제망을 거쳐서 남쪽으로 이렇게 통화가 되는 방식으로 보통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번호 체계는 기본적으로 프리픽스 0을 포함해서 지역번호 4자리, 국번호 3자리, 가입자 번호 4자리를 형태의 11자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건 한국과 유사한 형태의 유선 전화번호 형태의 사용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광케이블 기관망 구축에 관련해서는 UN 개발 계획에 의한 지원하에 평양과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광선무 케이블을 부설한 것이 1990년도에 초에 부설한 바 있고 광케이블을 생산하고 구축을 확대하는 형태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망 관리 및 설비 현대화 고도화를 위해서 전국 단일망 형태의 네트워크 구축을 하고 있고 노후 광케이블 교체 및 증설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통신설비 기술 개발을 통해서 최신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유무선 통합을 가속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통신망 관리라든가 유무선 통합을 위해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고 일부 구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엄격한 제한된 인터넷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체제 유지라든가 관리를 위해서 인터넷 및을 통해서 안보에 위협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사전에 식별하고 국외에 관련된 인터넷 연결망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는 최근에는 선진기술 도입이라든가 연구, 교육, 무역 부분 중심으로 일부만 허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주요 핵심적인 정보 유통은 인트라넷인 광명망을 구축해서 인터넷 구조로 전 국내 네트워크인 광명망을 통해서 다각적인 정보를 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일부 제한적인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최신 설비의 국산화, 자강력 제일주의가 강조되어 있어서 차세대 통신망 기술이라든가 네트워크 설비, 통신기기 부품 등 자체 개발을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우리나라 대비해서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고 전반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발전을 요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은 알고 계시다시피 이동통신 사용자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서 기존의 수입에 의존했던 그런 단말기 확보를 직접 연구 개발해서 생산하는 형태로 시도가 관련 산업에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요. 단말기에 대한 자체 생산을 실질적으로 시도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연구 및 제품 개발, 스마트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기술력 확보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주요 부품 국산화를 다소 저조한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도 부분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남북한 관련된 스마트폰 세부 스펙 사양에 대해서 장표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실제 저희가 최근에 물론 갤럭시 노트 10도 있고 S20까지 현재 나왔지만 갤럭시 S10과 그다음 평양 2423, 그다음 평양 2425를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성능 면에 있어서 CPU의 성능이라든가 메모리 그리고 디스플레이에 대한 크기, 그다음에 카메라에 대한 화소수 전반적인 내용에 있어서 서로 차이가 있음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말기에 관련돼서 지금 전반적인 그 하드웨어를 구성하는 산업들이 단말기 판매 및 구매에 있어서는 중앙정보통신기계 판매소를 통해 다양한 손전화기라고 부르는 핸드폰을 진열되고 있고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험증권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실제 조선민족 보험총회사를 통해 사용자는 보험증권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북한에서 원격 교육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태블릿 PC에 대해서 보면 북한은 2010년 연구를 시작해서 2012년 3가지 종류에 대해서 초기 태블릿 PC를 출시를 한 바 있고요. 조직 간 기술 경쟁 체계를 통해서 다양한 태블릿이 지속적으로 출시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저가 수준의 일부 이제 물론 태블릿 PC에 관련돼서 최적화된 수준이 미비한데요. 일반적으로 사용에는 큰 무리가 없으나 시스템이 일부 정지되고 다시 시작되는 그런 현상이 자주 발생되고 있다는 것들을 알고 있고요. 터치 스크린 감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고 다소 떨어진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태블릿에 대한 종류별로 스펙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컴퓨터 PC는 북한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되게 궁금할 수도 있는데요. 중국의 판다전자 집단 유한공사와 함께 아침 판다 컴퓨터 합병 회사를 설립을 하고 펜티엄급을 조립 PC 생산을 시작으로 해서 모델을 좀 다양하고 있는데요.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해외에서 구입할 수 있는 델 컴퓨터 모니터가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것을 간단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지속적으로 PC 모델에 대한 다양한데 서방에서 또는 국외에서 수입되고 있는 그런 장비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부적으로도 다양한 데스크탑 또는 분리형 노트북 등이 모델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태블릿 PC 등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대중화도 선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아무래도 향후에 수요라든가 수입이 감소하는 형태로 내부적인 자체적인 생산을 그런 것들을 강화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타 정보기기로서는 첨단 기술 산업 발전을 시키기 위해 정보기술에 대한 투자와 연구기관들의 최신 설비 국산화, 그 다음에 다양화를 강조함에 따라 자체 정보기기 개발 기술 확보에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아무래도 북한은 표준 규격이라든가 관련 규격에 있어서 국제화에 대한 자료들 그런 부분에서 협력을 아마 필요로 하지 않겠냐 이런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보안 강화, 그 다음에 전국 정보와 성과 전람회를 통해서 출판된 다양한 정보기기를 보면 실질적인 부분에서 서비스라든가 이런 창의적인 노력들이 상당하게 노력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정보기술의 제품들 출품된 내용들을 봤을 때 향후에 지속적인 발전 속도가 상당히 우수하다라고 판단된 바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분야 쪽입니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경쟁력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그 인적 자원을 활용을 해서 다양한 연구기관에서도 인공지능연구소, 평양 컴퓨터기술대학 등을 통해서 독자적인 운영체제라든가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집중 투자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소프트웨어 분야에 있어서의 분포가 69%가 상당히 우월적으로 앞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기술 개발이나 교육 집중을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향후에 국제대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성과도 나름대로 거두고 있고 이 부분에서 상당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들은 다방면에 있어서 개발되고 있는데요. 북한의 소프트웨어 기술이 기본적인 기술을 비롯해서 인공지능 인식 시스템, 자동화 시스템, 제어 시스템, 의료 정보 시스템, 그다음에 음성 문자 인식 등을 통해서 원격 교육이라든가 다양한 분야에서 상당한 수준에서 도달하고 있는 것으로 식별하고 있고요. 이런 주요된 서비스 현황으로 간단하게 보면 서비스 현황의 단위를 보면 수학 연구소뿐만 아니라 관련된 연구소에서 하고 있고 적용 분야도 내장형 OS, 화상 식별, 음성 처리 이런 부분들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서비스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술 수준에 있어서는 상당히 세계 선진 수준으로 식별하고 있고 향후에 잠재적으로는 소프트웨어 분야 쪽을 전략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키워나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자적인 기술 개발과 대외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독자적 기술 개발 정책에 따라서 우리식 소프트웨어 개발을 강조하고 있으며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외 협력, 투자 강화를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노력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품질에 대한 확보를 노력을 통해서 향후에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해외 진출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향후에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한 품질을 국제 표준 수준까지 끌어올려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유통이라든가 관련돼 있어서 저작권 관리라는 부분에 있어서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법이라든가 소프트웨어 산업병법 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수정하고 보완함을 통해서 보급과 관리 체계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전 산업의 정보화가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하나의 사례를 보면 자체 OS인 붉은별을 통해서 실제 오픈소스 리눅스의 페도라라고 하는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해서 조선 컴퓨터 센터에서 붉은별 1.0 OS를 개발을 2001년도에 추진한 바가 있고요. 지속적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기술적 성능과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는데 오픈소스 기반으로 상당한 노력을 통해서 리눅스 계열이면 스마트폰이라든가 관련돼서도 호환성 관련돼서 활용할 수 있는데요. 붉은별 1.0 출시 이후에 다양한 형태로 점점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고 스타일 자체가 윈도우 스타일에서 이제 맥 OS 스타일까지 도입해서 발전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붉은별 4.0에서는 32비트뿐만 아니라 64비트 체계까지 개발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PC뿐만 아니라 서버용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인공지능 분야의 사례인데요. 북한에 있어서 조선 컴퓨터 센터를 통해서 인공지능 개발을 하고 있는데 잘 아신 바와 같이 바둑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북한판 알파고인 은별 개발을 통해서 알파고 이전에는 아무래도 은별 프로그램이 바둑 프로그램에 있어서 아마 최강의 소프트웨어지 않았나 생각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알파가 이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딥러닝이라든가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들을 추가적으로 개발하고 있고 이런 부분의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정보 보안 분야입니다. 정보 보안 분야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북한은 통신망 등 정보 체계가 외부와 물론 물리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 형태지만 지속적으로 내부 해킹 기술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발전을 통해서 정보 보안 분야에 있어서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식별하고 있고요. 이는 악성 코드, 바이러스 검출, 차단 백신 프로그램, 해킹에 의한 정보 유출 방지, 소프트웨어 보안에 대한 코드 혼란 기술 등 이런 부분이 상당히 다방면에 있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통합관리 시스템 분야 쪽 소프트웨어의 그 발전을 보면 기본적인 전반적인 ICS라고 하는 산업 제어 시스템들을 포함해서 ICT 기반의 전 산업 분야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정보화, 자동화 분야의 경제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강조한 바가 있고요. 최근에 또한 블록체인에 관련돼 있어서는 직접 블록체인 관련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해외 전문가를 직접 프로젝트 성공 사례를 소개하는 등 블록체인에 관련된 암호화폐 기술 개발 관련돼서 상당한 높은 관심을 나타난 바 있습니다. AR, VR,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에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도 정보를 3D로 볼 수 있도록 상호작용이 가능한 AR, VR 개발을 통해 수업 및 체험교육에 있어서 적용하는 등 교육산업 도입에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향후에 원격 교육뿐만 아니라 원격 진료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활용이 예상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스마트폰 앱 개발 분야 쪽인데요. 해외 안드로이드 앱을 분석을 위해 역공학, 그러니까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기존의 소스 실행 파일들을 역으로 소스 프로그램으로 개발한 기술인데요. 이런 것들을 습득해서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더 다양한 부분에서 아이디어를 식별해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프로그램의 해석 방지 기술을 역으로 또한 해석 방지 기술을 활용해서 자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보호 기술들도 발전시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자결제 및 상거래 서비스 분야에서는 최근에 이제 북한에서도 실질적인 전자결제 카드를 확대하고 있고요. 북한 주민들이 보유한 유휴 화폐 자금을 흡수하고 전자결제 카드 보급을 확대를 통해서 전자결제망 증대를 통해 국가의 통화관리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데 이에 따라서 전자카드 연구 개발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전반적인 북한의 ICT 교육을 및 인재 양성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북한은 지금까지 이런 전반적인 산업 발전과 연계돼서 인재 양성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북한의 교육 정책이 어떤 건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짚고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학제 개편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12년제 의무 교육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요. 김정은 시기 북한의 체제는 학제가 지금 현재 소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4년에서 5년으로 변경을 하고 기존의 중학교 6년을 초급 중학교 3년과 고급 중학교 3년으로 분리해서 시행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 교육 추세를 반영하고 의무 교육 연장이라든가 중등교육 직업화, 통합형 교육과정을 도입하여 교육 방법을 개선하는 등 세계적 교육 정책의 많은 부분이
학제 개편과 중등 교육과정 개편 과정에 반영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기초 기술 교육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과학기술 발전의 필요성 및 산업 생산 현장과 연계성을 강화할 해 기초기술 교육이 강화되고 특히 정보통신 관련된 교육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교육의 현대화, 정보화를 추진을 통해서 교수 매체의 멀티미디어화,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원격 교육, 로봇, 인공지능 응용 연구 교육이라든가 교육기술의 응용, 방식의 다양화 등을 통해서 ICT 기술을 활용한 교육기술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을 주요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북한의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들을 간단하게 교육 목표가 어떤 것이고 구성이 어떤 건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북한은 교육 이념 전반적인 12년제 총정 목표라든가 학교 급별 교육 목적, 그 다음에 도달 목표, 교과별 목표, 교과별 학년별 목표 등을 체계화해서 교과에 이르기까지 세분화시키고 위계적인 목표 체계를 수립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 구성은 특수 교과와 일반 교과, 이에 따라서 구성 특징을 보시는 바와 같이 제시하고 있는데요. 교육 시간은 전반적으로 북한의 교육과정은 다소 복잡하고 정교한 시간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학생 생활의 시간 규정은 학교 수업일 중심으로 이분하여 독특한 셈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세부 내용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과정에 관련된 주요 내용들입니다. 소학교에, 우리로 보면 초등교육인데요. 교육과정에서는 재학 5년 동안 지도자의 어린 시절 뿐만 아니라 그런 사상교육을 비롯해서 국어, 수학, 자연, 영어, 정보기술 등을 총 13개 과목을 교육하도록 편성하였고요. 초급 중학교 3년 교육과정에서는 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지식경제 강국을 이끌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명목으로 해서 기초과학이라든가 컴퓨터 기술, 외국어 교육과 자립적인 학습 능력을 통해서 창조적 능력 배양, 그다음에 실험 실습 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고급 중학교 3년 교육과정에서는 사회주의 도덕과 법, 심리와 논리 그리고 22개 과목을 구성하여 정치 사상 교육과 과학 및 기술 습득 교과의 강조를 하고 있고 교과목을 통합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등교과 과정은 2에서 6년 정도 되는데요. 여기는 개인에 따라서 진로에 따라서 일부 차이가 있지만 북한의 고등교육은 학교나 그 학부의 성격에 따라서 다양한 학제를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단과대학과 종합대학은 학부에 따라서 4년에서 또 6년제 등을 채택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교과 과정이라든가 정보화 자동화 중심의 학과 신설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그 다음에 수제 교육을 확대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ICT 관련돼서 전문 교육기관으로서는 김일성 종합대학, 그 다음에 김책 공업종합대학, 평양 컴퓨터기술대학, 함흥 컴퓨터기술대학이 대표적인데요. 여기에 따라서 김일성 종합대학에서는 북한 최초의 종합대학으로서 북한의 당, 정권기관, 그리고 과학, 교육,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 인재 양성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고 김책 공업종합대학은 북한의 최고의 공과대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평양 컴퓨터기술대학은 컴퓨터 관련 인력 수요가 급증하자 이에 따라서 평양 고등물리학교를 확대 개편해 설립하여 컴퓨터 응용기술 분야에 있어서 고급 기술 인력을 양성해서 경제 정보화, 자동화 실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네, 결론 및 시사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부적인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었지만 북한이 최근 ICT 관련된 현황들을 전반적으로 연구 조사함으로써 향후에 ICT 교류 협력에 대한 우리가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어떤 전략을 수립할 것인지 이런 부분의 기초자료로서 활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는 ICT 산업 협력 분야를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상호법이라든가 제도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기술 통합이라든가 인력 양성 교육 방법에 대한 교류 협력을 단계별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 수립에 있어서 참고 자료로 활용했으면 하고요. 민간 차원에서는 남북 교류 협력 사업들이 어떤 부분이 가능하고 경제성이 있고 진출 분야 및 형태가 어떤 형태가 효율적인지 법적 절차라든가 재원 조달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 판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충분히 활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서 이 연구가 이 단번 연구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향후 지속적인 북한 ICT 현황에 관련된 연구 필요성이 인식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었는데요.
ICT 최신화된 자료 유지라든가 활용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내부적으로는 정보관리 체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ICT 부분에 있어서 정책, 기술, 인프라에 관련된 이런 기본적인 정보들을 구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집과 분석과 활용하는 그런 전반적인 내용의 프로세스를 체계화해서 향후에 어떤 유관기관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 체계가 마련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연구회를 통해서 효율성과 적절성을 한번 제고하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북한에 관련된 ICT 정책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통일부, 그다음에 통일 ICT 포럼 등 다양한 학회라든가 협회가 있을 겁니다. 이걸 통해서 협업한다면 상당히 시너지가 날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 정책 세미나라든가 유튜브라든가 그런 SNS를 통해서 보다 더 우리의 실질적인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공감대를 확산한다면 향후 통일 이후에도 통일 비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지속적으로 관심 경주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